네, 안녕하세요. 고급 통계 분석 방법론 10주차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9주차 때 여러분들에게 범주형 자료 분석과 관련하여 특히 교차표 분석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번 주는 그런 범주형 자료 분석의 연장선상에서 범주형 자료 분석의 모형화, 즉 모델링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넘기겠습니다. 범주형 자료에 대한 모델링의 첫 번째는 여러분들 들어봤겠지만 로지스틱 회귀 분석입니다. 로지스틱 회귀 분석. 특히 먼저 이 로지스틱 회귀 분석과 관련해서 반응 변수가 이제 y가 있죠. 설명 변수가 x가 있습니다. 이런 단순 회귀를 기준으로 볼 때 반응 변수 y가 0 아니면 1 이렇게 두 개 범주로만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1이면 사망이다, 0이면 생존이다. 또는 뭐 1이면 구매다, 0이면 비구매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두 번째 슬라이드에 보면은 x값은 수치형 변수가 있고 y는 0 아니면 1이라고 하는 코드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을 해보면 y는 0.1 플러스 0.01x라고 하는 추정식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 x에 10을 집어넣으면 예측값이 0.2가 나오죠. 그 다음에 100을 집어넣으면 1.1이 나와요. 1000을 집어넣으면 10.1이 나옵니다. 원래 y라고 하는 건 0 아니면 1인데 예측값이 전혀 그 범주를 벗어나는 값도 나오고요. 0 아니면 1이 아니라 그냥 수치형 값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x도 수치형, y도 수치형으로 간주한 일반적인 회귀 분석을 적용해서 발생한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그 아래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라고 해서 식을 여러분들 보면요. 일단 우측식을 보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오차항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식이 있고요. 는 왼쪽에 y 대신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p, 즉 y가 1, 구매할 확률 나누기 1 빼기 p y 꼴 1은 뭐예요? 비구매 확률이잖아요. 둘을 더하면 1이 되죠. 거기에 로그라고 하는 단위를 부여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응 범주가 두 개일 때는 1일 가능성과 일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 그 두 개의 범주에 대한 확률을 계산해서 로그 단위를 붙여서 여러분들이 회귀 분석을 실시하는 그런 건데요. 왜 하필이면 그렇게 모양을 만들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요. 첫 번째, 목표 변수가 y가 이항형, 방금 이항형이죠. y꼴이 0 아니면 1이었어요. 또는 다항형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어떤 상품을 구입할 것인지 구입일, 구입하지 않으면 0. 이게 이항형이죠. 앞에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의 신용등급 그러면 뭐 A, B, C, D 4개의 등급이 있다 그러면 4항형이 되는 거죠. 이런 건 다항형이에요. 이와 같이 목표 변수가 이항 범주 또는 다항 범주인 경우는 일반적인 선형 회귀 모형을 사용할 수가 없고 방금 앞 슬라이드에서 보여줬던 로지스틱 회귀 분석 등을 이용해서 분석해야 된다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여러분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앞에와 같은 상황을 선형 회귀 모형을 적용하면요. 즉 월 수입 X를 입력 변수, 상품에 대한 구입일, 구입하지 않음을 Y로 해서 Y꼴의 A 플러스 Bx 단순 선형회귀를 고려해 보면 Y의 관측값은 0 아니면 1이지만 예측값의 유형은 수치형, 연속형이라는 거죠. 이항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래서 예를 들어서 x가 0.1이고 b가 0.01이면 x가 10일 때 y의 예측값은 0.2이지만 x가 1000일 때는 10.1이 됩니다. 즉 y 0일의 범위를 벗어나는 예측값이 생기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목표 변수 y에 대한 확률 분포가 선형 회귀 모형에서 가정하는 확률 분포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y가 이항형일 때는 여러분들은 뭐예요? 베르누이 분포와 같은 바이너리 변수, 이진 변수를 가지는 분포로 의해서 모형화를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선형 회귀 모형에서는 y를 뭐예요? 수치형, 즉 연속형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흔히 여러분들이 정규 분포를 가정해서 모형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맞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로지스틱 회귀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y라고 하는 반응 변수 또는 목표 변수라고도 하죠. 걔가 이항형일 때 영환이 밀이었잖아요. 선형 회귀 모형의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확률에 대한 확률은 뭐예요? 구입할 확률 y = 1 나누기 1 빼기 구입할 확률, 즉 구입하지 않을 확률이죠. 그거에 대해서 로그라고 하는 단위를 취해서 변환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확률에 대한 로짓 변환을 고려해서 분석을 하는 거다. 그래서 로짓 변환은 y = 1 나누기 1 빼기 y = 1일 확률에 로그라고 하는 걸 붙여서 알파 플러스 베타, 단순 선형 회귀가 되는 것과 같이 모형하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알파 플러스 베타 x는 베타가 플러스일 때 x가 수치니까 무한대까지 가질 수 있죠. 이론적으로는 베타가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무한대를 가질 수 있어서 알파 플러스 베타 x라고 하는 것은 실수값을 갖습니다. 는 등호가 되면 왼쪽도 실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y = 1일 확률 나누기 1 빼기 y = 1일 확률 하면은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0에서 무한대까지 갔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로그를 단위를 붙여주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좌측과 우측이 같아집니다. 그래서 좌변과 우변이 모두 실수상의 값을 가지도록 이제 하는 거다. 그래서 로그 p 나누기 1-p 형태인데 이를 통계에서는 로그 단위, 즉 로그 유닛의 약자 로짓이라고 부르는 까닭에 우리가 로지스틱 또는 로짓 회귀 모형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보통 반응 변수가 이항형일 때 그걸 그냥 수치형으로 간주하고 회귀 분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y가 0 아니면 1 사이인데 이를 효율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y = 1, 즉 구매의 확률을 구하고 그 b를 구해서 로그를 취해서 회귀 분석하자. 그러면은 그런 변환을 통해서 좌변과 우변은 둘 다 실수값을 갖는 모양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모형화가 가능하다. 이런 겁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보세요. 이건 독성 실험과 관련되는 자료인데요. 먼저 거기 독성 용량을 0으로 한 경우가 4마리가 있죠. 그랬더니 사망 유무에서 무무무무 다 생존했어요. 독성 용량을 1로 했더니 유무무무가 됐죠. 즉 하나가 사망을 하고 셋은 생존을 했죠. 2인 경우는 즉 생존이 하나고 사망이 셋이네요. 용량을 3으로 늘렸더니 전부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분석 목적은 약의 용량이에요. 독성 용량이고 Y는 사망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하는 이항 범주를 갖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여러분들 그림으로 그려보면요. 가로축에 투약 용량이라는 게 있죠. 보면은 0, 1, 2, 3이에요. 그 다음 세로축에 사망했는가 생존했는가 이런 거잖아요. 예. 거기 보면은 용량을 0으로 했을 때는 1이 사망입니다. 1. 사망이 하나도 없고 전부 생존했어요. 넷. 1일 때는 사망이 하나고 2일 때는 사망이 셋이고 용량 3을 투했을 땐 넷이 전부 사망인 경우죠. 그런 자료에 대해서 앞서 선형회귀와 같은 직선을 그리면은 이게 잘못됐죠. 그쵸? 잘못된 거죠. 그쵸? 그런 결과를 제대로 표현해내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쵸? 이것이 바로 우리가 수치형으로 간주한 그런 분포 과정에 문제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요. 표로 정리해놨어요. 용량 1, 2, 3, 대상수가 4이에요. 그 다음에 사망자 수가 0, 1, 3, 4예요. 여러분들 보면 알지만. 그래서 사망 확률을 계산해보면 0이 되고요. 용량 1일 땐 4분의 1이 되고요. 용량 2일 땐 4분의 3이 되고요. 용량 3을 집어넣으면 실험 대상자 중에 4다 사망했기 때문에 1이 되죠. 그쵸? 이와 같이 요약해보면 0과 1 사이에 사망 비율로 바꿔놓으면 수치가 되죠. 그러니까 수치형으로 바뀌니까 회귀 분석이 가능해지죠. 그래도 문제점은 이 사망 비율은 0과 1 사이잖아요. 실수값을 갖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변환을 하냐면은 보세요. 로짓 모형이라고 하는 게 맨 우측을 보면 자 P만 보면 P는 어디서 해요? 0에서 1 사이죠. 1-P분의 P를 하면 뭐가 돼요? 0에서 무한대가 되죠. 그렇죠? 비율의 비율이니까 이거를 뭐라고 해요? 우리가 오즈라고 하는 거죠. 오즈비라고 하는 거죠. 0에서 무한대 자연 로그 값을 취하면 그건 뭐예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로 바뀌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실수값을 취하는 모습이 되는 걸 여러분들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로그 단위를 붙여서 실수화 시켰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로짓 가열고 P라고 하는 거 P는 오즈를 말하고요.
정확하게는 1-P분의 P를 말한다. 여러분들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사망 확률을 그림으로 이제 그래프로 그려보면 그 파란색 점선 그림 같이 나오는 거죠. 0일 때는 0이잖아요. 1일 땐 4분의 1, 2일 땐 4분의 3, 3일 땐 1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네 개 점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보면 점선과 같은 그런 로지스틱 커브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검은 점이 실제 사망 확률이고요. 그렇죠? 계산된 파란색이 우리가 이제 예측된 사망 확률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로지스틱 커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 여러분들 회귀계수가 0보다 크면 뭐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 x에서 x가 커지면서 베타 값이 플러스니까 분자, 즉 사망 확률이 증가하는 거죠. 베타가 음수면 x 값이 커지면서 값이 오히려 줄어들죠. 그러니까 y=1 1이라고 하는 사망 확률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그 y가 1일 확률, y가 1일, x라고 하는 공별량이 주어져 있을 때 y가 1일 확률은 식을 유도해 보면 바로 그렇게 1 플러스 익스포넨셜 가로 열고 예측식 회귀식이죠. 분의 익스포넨셜 회귀 예측식으로 유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그것이 사망 확률이 될 수도 있고 구매 확률이 될 수도 있고 시장 점유율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생존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구할 수가 있다. 이런 거죠. 실질적인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이것은 이제 이항 로지스틱.sjv라고 하는 자료를 이용한 건데요. 거기 여러분들 보면은 도수 용량이 있죠. 그쵸? 0일 때 1이에요. 0일 때 1. 사망이 2이에요. 0일 때 0은 뭐예요? 28명은 생존한 겁니다. 용량 1을 집어넣었을 때 1. 사망한 경우가 8이고요. 1일 때 생존한 경우가 22입니다. 용량 2를 투여했을 때 1. 사망한 게 15, 2, 0, 생존한 게 15. 그렇게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용량을 4까지 집어넣었을 땐 사망이 27, 생존이 3밖에 안 되죠. 그쵸? 요 카운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줄이 하나의 자료가 아니라 두 개의 자료라는 걸 가중치를 줘야 되죠. 그래서 그것을 지정해 줘야 된다는 걸 표기되어 있고요. 분석 메뉴의 회귀 분석에 보면은 세 번째 이분형 로지스틱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죠? 그걸 클릭하면요.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왼쪽 화면에서 반응 변수에 y 값을 갖다 놨고요. 공별량의 도즈라고 하는 독성 용량을 갖다 놓은 걸 여러분들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여기서 여러분들 보면은 맨 아랫줄에 있는 범주형 저장 옵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옵션 버튼을 클릭하여서 여러분들 거기 보면 분류 도표 이런 게 나오죠. 그 다음 호스멀 레미쇼 적합도 이런 것도 나오죠. 그쵸? 그 다음에 변수를 이제 선택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또 하나 익스포넨셜 베타에 대한 신뢰 구간 이런 것들이 나왔죠. 그쵸? 이게 이제 OZB에 대해서 즉 사망 확률과 생존 확률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몇 배 더 그 설명 변수 x의 단위가 증가할 때 커지는가 뭐 이런 걸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코스미 레미쇼라고 하는 것은 이 모형에 대한 적합도 검정, 즉 모형이 자료에 잘 부합되는지 아닌지를 살펴보는 거고요. 분류 도표는 사망을 사망으로 제대로 예측했느냐 이런 거죠. 생존을 생존으로 제대로 예측됐느냐 그런 정확성을 보기 위해서 분류 도표라고 하는 걸 둔 겁니다. 뒷페이지 결과를 보면서 자세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출력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우측에 보면은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서 세 변수로 저장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예측값, 즉 사망 확률 그거를 하고 그것은 그러면 사망인가 생존인가 하는 소속 집단을 우리가 새로운 변수를 해가지고 결과를 이렇게 받아보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지정한 거고요. 그 아래 보면 호스머 레미쇼 검정이라는 게 보이죠, 여러분들? 이게 앞서 얘기했던 모형의 적합도 검정입니다. 보면은 모형의 적합도 검정을 카이저 검정을 해서 유의확률이 0.947이라고 하는 P값이 보이죠, 그렇죠? 이 모형의 적합도 검정은 귀무가설이 여러분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주어진 자료가 우리가 생각한 모형에 잘 부합된다. 잘 합치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 기무가설이 채택이 돼야 돼요. 기각이 되면 우리가 얻어진 자료가 이 모형에 잘 부합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모형의 적합이 P값 0.5에서 굉장히 과대할 정도로 잘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좌측을 보면요. 거기 분류표를 보면은 분류표 보세요. 반응이 0이 0으로 제대로 간 게 얼마에 50개, 0이 1로 잘못된 게 25개, 1이 0으로 잘못 간 게 10개, 1이 1로 제대로 간 게 65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0을 0으로 제대로 예측한 건 75분의 50이 되죠. 그렇죠? 1을 1로 제대로 예측한 건 뭐예요? 75분의 10, 즉 86.7%가 되고 전체는 뭐예요? 50 더하기 25 더하기 10 더하기 65분의 50 더하기 65가 제대로 예측된 건죠. 그래서 정분류율은 76.7%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맨 아래 결과를 보면요. 거기 보면은 이제 모형을 추정한 결과가 나와요. 자, 도스라고 하는 독성 용량 앞에 붙어 있는 회귀계수는 얼마예요? 1.162. 그 다음 상수항 베타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324. 그 옆에 SE는 그것에 대한 표준 오차가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을 나누면 뭐가 돼요? 1.162 나누기 0.181 이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Z값이죠. Z값. 그 Z값을 제곱한 게 와일드, 즉 카이제곱 통계량이 됩니다. 그래서 41.019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거기 유효확률을 보면은 다 이제 도수에 대해서 유효확률이 0.000으로서 굉장히 유의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독성 용량이 생존과 사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익스포넨셜 베타라고 해서 3.196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즉 이거는 뭐냐면 부호가 좀 플러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회귀계수 부호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독성 용량이 1 단위 증가하면 바로 PY=1 사망 확률 분자에 있는 사망 확률이 얼마? 3.196배 증가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요 결과를 가지고 DP 넘어갈게요. 방금 했던 회귀계수에 대한 유의성 검정은 회귀계수 나누기 그것에 대한 표준 오차 그걸 제곱해서 계산한다 이런 거죠. 방금 앞에 예에 대한 독성 실험의 경우 추정된 회귀식은 ln py=1 즉 사망 확률 나누기 밑에 py=0은 뭐예요? 생존 확률이죠. 는 상수항 아까 마이너스 2.324 더하기 회귀계수 1.162x 이렇게 표현된 거죠. 그러니까 x가 한 단위 증가하면은 즉 생존 사망 확률 나누기 생존 확률의 로그 값이 1.162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회귀계수에 대한 것은 앞서 얘기했던 1.162 나누기 그것의 표준 오차 0.181 그걸 제시죠. 그걸 전체 제곱한 겁니다. 그래서 카이 제곱이 됐고요. 41.019가 나온 겁니다. 이상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좀 정리해서 해석을 해보면요. 적합된 로지 모형은 로그 ln py=1 사망 확률 나누기 py=0 생존 확률은 마이너스 2.324 플러스 1.162x 이렇게 이제 로지 모형이 추정이 됐고요. 독성 용량의 기여도를 나타내는 회귀계수는 1.162로 추정되었고 귀무가설 AC제로 베타가 0이다라고 하는 검정 통계량은 41.019죠. 그 P값은 0.001보다 더 작아 대단히 유의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독성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과 사망을 결정짓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거죠. 특히 독성 용량이 한 단위 증가할 때 로그 단위로 1.162만큼 증가한다. 그것을 익스포넨셜로 바꿔보면 즉 사망 확률이 얼마? 3.196배 증가하게 된다. 이런 걸 앞서 나와 있는 결과와 대비해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통계량 값은 0.367이고 P값이 0.947로서 모형이 적합이 과대할 정도로 잘 된 것을 알 수 있다. 모형의 적합도 검정은 여러분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귀무가설 이런 겁니다. 실제 얻어진 자료가 관측치가 우리가 세운 모형에 잘 부합된다. 잘 합치된다. 따라서 귀무가설이 어떻게 채택이 되어야 좋다. 즉 P값이 클수록 좋은 거죠. 이럴 경우 우리가 기대한 것과 실제 자료가 관측된 것이 잘 부응한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범주형 자료에 관련된 모형화의 첫 번째 반응 범주가 두 개인 그런 이항 범주를 갖고 있는 로짓 회귀 모형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예를 통해서 그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5쪽에 보면은 앞서 저장의 메뉴와 마찬가지로 도수와의 카운트 옆에 바로 사망 확률이 거기 찍혀 있는 게 보이시죠, 여러분들? 그리고 그 옆에 PGR 언더버 1 그러면 0.5보다 작은 거는 생존 0으로 되어 있고요. 0.5보다 큰 경우는 1 사망으로 예측되어 있는 걸 여러분들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저장 옵션을 이용해서 이렇게 원래 데이터 옆에 이런 결과를 붙여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